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그런 시기죠. 크리스마스가 되고 다음 주면은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2025년도를 보내고 빠르게 2026년도를 맞이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나이 먹을수록 세월은 빨리 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그냥 뭐 벤처나 살살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해가면서 한 10년, 5년, 10년 조용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이제 정치라는 것에 대선을 통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시도당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실적을 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해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뉴스를 어쨌든 제가 자주 쓰는 여러 가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록, 제미나이, 딥시크, 챗GPT 제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물어보면서 각각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윤석열 작년에 이제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본인은 또 구속까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아주 커다란 사건이죠, 그래. 그리고 트럼프도 뭐, 뉴스 매일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트럼프 재선 무역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나 대북성 스캔들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이번에 더 불거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우리 업무 보고 과정에서 어, 대통령이 또 책 속에다 달러를 숨겨가지고 통과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몰아붙이면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나 인플레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쿠폰주도 성장 뭐 이런 속에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오르지만은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성평등이나 개헌 논의가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마이너한 분야들을 사람들이 신경을 쓰느냐. 여성가족부 뭐 폐지하고 오히려 양성평등부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예 폐지를 하든지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는 것 같고, 통일교 요게 이제 연말연시 전국을 지금 막 엄청 흔들고 있죠. 이명호 실장이라는 분이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대 여당과 야당이 다 일단 연루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또 우리 그 개혁신당에서 앞장서서 특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후 변화, 뭐 이건 뭐 여름 되면 우리가 느끼죠. 여름 겨울 되면은 엄청난 폭염, 봄 가을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아주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쯤이면 눈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아직도 눈다운 눈을 못 본 것 같아요. 첫눈이라고 가볍게 오긴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은둔족 젊은이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야의 정치 갈등. 이번에 이제 뭐 통일교 사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우리가 특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깨끗하냐 이런 거를 뉴스에게 다 연루됐던 사람 특검들이고 특검에 특검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똥 묻은 게 뭐 이런 서로 겨묻은 게 논쟁이 있습니다. 그 그림도 그려서 올렸었는데 나는 이제 국제관계가 뭐 전쟁이 계속되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하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옛날에 우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방이 거의 적이상으로 서로 갈등을 겪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가 뽑은 거를 보니까 챗GPT 약간씩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왜냐면 얘가 완전 객관적인 건 아니고 저한테 이 4대 저기들이 거의 태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천 시도당 위원장 이기붕의 입장에서 약간 뽑아줍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테마별로 이렇게 디렉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 논란이라든지 정치권 중립, 이건 뭐 지금 오히려 업무보고 현장에서 보면은 혼내키고 적대적인 표현을 하는, 좀 이제 거기다가 대통령 소통 전에도 디나할 정도의 질 낮은 시장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잖아요. 보면은 지금 야당에서 임명한 비관장들 앞에서 뭐 주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홍지파치 논란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통일교 로비 사건, 이거는 뭐 양쪽 블로그나 챗GPT나 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 정국이 너무 특검이 이제 지치죠. 이렇게 되면은 계엄 특검에 이어서 뭐 김건희 특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통일교 특검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검의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고 대장동 특검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이게 상시화돼 있다. 없어지는 검찰이 막판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 표류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바라는 거긴 한데 제3지대 정당이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당이 불안한 만큼 이제 존재감은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확실히 지방선거 보이지 않는 전초전, 그리고 이미 기관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현직 프리미엄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언론이나 여기저기 단체 활동이 엄청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 환경정책, 이건 실제 시행은 없는데 지금 내년이면 이제 직매립을 금지를 앞두고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더 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게 더 큰 건데도 실제 굉장히 격렬하게 논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한 뭐 혁신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못하게 되면 나중에 소각해야지 뭐 그럼 또 뭐 쌓이고 뭐 엉망일 겁니다. 지금 소각시설의 캐파도 그렇고 내년에 엄청난 환란이 겹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청년 정책의 실패나 이제 체념 세대 확산, 이거 앞에서 청년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아마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공천 갈등, 계파 정치 기한, 이것도 이제 지금은 오히려 덜한데 대선에서는 서로 또 갈등이 있었죠.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끼리.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더 심해질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여도 야도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아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체장 교체 때마다 이제 정책이 이건 제가 자꾸 내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민의 정치 불신이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라서 참여 의지도 굉장히 하락돼 있다. 이런 것들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나이가 보니까 재미나이는 또 이제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이제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거기에 따른 대안, 그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서 약간의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에 이제 과연 이건 이제 제가 바라는 건데 여기는 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보니까 좀 얘가 망상에 털어잡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리적인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 지지율이 15%벽을 돌파했다. 4%죠? 4% 정도인데
뭐 제가 바라는 건 없긴 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끝나면서 20% 30%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네,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양당 로비하면서 이제 여야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태풍이 아직은 휘말린 것 같지는 않고 태풍 전야라고 봐집니다. 태풍 전야.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성역 없는 특검을 제안하고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누가 삭발하고 누가 단식을 할 건지. 저는 단식을 하자. 우리 개혁신당이 먼저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의대 증원 갈등 장기화, 의료 공백 이건 이제 아픈 사람들한테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미 사고를 쳐놓은 거라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형 사고가 이제 의대 문제라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형 사고는 이제 사법부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성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손방을 잇고 있다는 거. 이게 의대 증원 못지않게 아마 도로 여당한테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언젠가. 그다음에 AI 정치 이게 막 딥페이크 지금 이것도 AI를 이용해서 하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금 특히 뭐 여당 의원들 보면 와서 막 뭐 목소리 큰 여성분 의원님들 있잖아요. 사전에서 하시는데 얘기하는데 보면 엉뚱한 가짜 뉴스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죠. 그런 거 많이 할 겁니다. 할루시네이션 있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딥페이크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못 활용하는 게 앞으로도 엄청 AI가 발전할수록 이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앞에서 나왔던 건데 수도권 매립지 종류 쓰레기 대란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이렇게 해서 사자간에 조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구 소멸 가속화, 인천형 출생자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최저 출생률을 어떻게 경신할 거냐. 지방선거의 전초전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미 이거는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제가 이제 뽑아본 거는 어쨌든 윤석열 파면이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분명히 올해 대형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그래서 너무 극우 극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에는 해롭지만은 짠맛, 매운맛 음식을 보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땡기잖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또 쉽게 혹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가 현실이 좀 암울할수록 그런 거에 더 빠져들어요. 그리고 안정화되고 평안할수록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거, 맛은 심심하더라도 이게 이제 중도죠. 중도 합리. 이런 거를 선호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정치 현실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이거는 양당 로비에 실토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개혁신당에서 주도해서 계속 끌고 가기를 바라고 단식 투쟁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노력 없이 바로 또 단식 들어가는 것도 너무 보기가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단식 투쟁의 결과 특검이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준석 대표의 성역 없는 특검 제안인데 이거하고 이렇게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 갈등 장기화고 의료 공백 사태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정책난 이런 거 그다음에 인천시 매립지 종류 문제 이제 쓰레기 대란이나 이런 거 이어서 이제 인구 소멸 가속화 지방에서의 이거는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천도 보면은 도서 지역, 그러니까 섬 지역이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 신도시는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동부 일부하고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강화도나 이제 홍진군에서 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지방선거 전추전이 시작됐죠. 이런 거 뭐 어느 하나 이슈가 서로 맞물리고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 여기에서 이제 또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캐스천 마크들. 그래서 이제 좌지우지, 현지 이것도 이제 어쨌든 계속 숨어 있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부인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듯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현지 때문에 계속적인 압박과 부담을 갖고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언젠가는 또 굉장히 더 입법 사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뭐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 아닌 느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10대 정치권 뉴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오르세요? 다 떠오르는 게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사람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떠올라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경제, 문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